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막히며 왼쪽 팔이 저려오는 느낌.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누웠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3만 명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82명, 약 17분마다 1명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이 올바른 초기 대처법만 알았다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장마비의 4-6분 골든타임을 활용한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실제 환자의 약 75%는 발생 전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첫째,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짓눌리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됩니다. 이는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둘째, 통증이 왼쪽 어깨와 팔, 목, 턱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왼팔 안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통증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심장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쇼크 초기 증상입니다. 넷째, 평소와 달리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산소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소화 불량과 같은 속 불편감과 메스꺼움이 나타납니다. 이는 특히 여성과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전형적 증상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응급 상황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평소 건강했던 박민수 씨는 저녁 산책 중 갑자기 가슴이 무겁게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지만 왼쪽 팔까지 저려오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즉시 가까운 벤치에 앉아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폐로의 혈류를 개선해 호흡을 편하게 만듭니다. 절대 눕지 않았습니다. 누운 자세는 이미 약해진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휴대폰 스피커 모드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65세 남성 가슴 통증과 왼팔 저림, 식은땀 증상으로 심장마비 의심합니다. 위치는 구급대원은 정확한 주소와 주변 랜드마크를 확인하고 민수 씨의 증상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민수 씨는 주머니에 있던 아스피린 325mg 하나를 씹어 삼켰습니다. 아스피린은 씹어 복용할 때 15-30분 내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혈, 병력, 아스피린 알레르기, 뇌졸중 의심 증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7분 후 도착한 구급대는 민수 씨의 신속한 판단과 대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심혈관 시술을 받은 민수 씨는 큰 합병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김영희 씨는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고 명치 부근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소 위장병이 있어 또 체했나 생각했지만 20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무겁고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직원이 영희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의자를 가져다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의 심장마비는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 어깨 결림, 극심한 피로감, 호흡 곤란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희 씨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아스피린을 복용했습니다. 신속한 대처 덕분에 병원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옆자리 동료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태연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하며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자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가슴 움직임을 10초간 관찰한 결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정중앙 아래쪽 절반에 한 손바닥을 대고 다른 손을 위에 겹쳤습니다. 팔꿈치를 펴고 어깨를 환자 가슴바로 위에 두었습니다. 체중을 이용해 가슴을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했습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고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건물 로비에서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가져왔습니다. 태연 씨는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서 AED 전원을 켰습니다.
전극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세요 라는 음성 안내에 따라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패드를 붙였습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만지지 마세요 라는 안내 후 쇼크가 필요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깜빡이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쇼크 후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AED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재분석하며 그때까지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환자는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119 신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신고하여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한 위치, 환자의 나이와 성별, 주요 증상을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자의 자세 조정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절대 눕히지 말고 편안한 의자에 앉히거나 상체를 30-45도 세워줍니다. 호흡이 편하도록 옷깃을 느슨하게 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료진 지시하에 약물 복용입니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아스피린 325mg 일정을 씹어 삼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아스피린 알레르기, 최근 출혈 병력 또는 출혈성 질환, 뇌졸중 의심 증상인 언어장애, 편마비, 의식저하, 18세 미만 또는 임신 중인 경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식을 잃었을 때의 심폐소생술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정상 호흡이 없으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두 손을 겹쳐 가슴 정중앙에 놓고 5-6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AED가 있다면 즉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구급대 맞이 준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문을 열어두고 엘리베이터를 미리 불러두며 구급대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구에서 안내합니다. 환자의 복용 약물, 알레르기, 병력을 정리해 의료진에게 전달할 준비를 합니다. 심장마비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평소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준비사항도 점검해 보세요. 집과 직장 근처 AED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가족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세요. 응급상황 시 연락할 병원과 약국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복용 중인 약물과 알레르기 정보를 정리해 지갑에 넣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응급상황용 아스피린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용량과 복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세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박민수 씨는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비전형적 증상이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운 심폐소생술을 주저없이 시행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배운 심장마비 증상과 대처법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특히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꼭 알려드리세요. 둘째, 집과 직장 주변의 AED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많은 공공장소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가족 모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세요. 소방서나 적십자사에서 무료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넷째, 응급 상황에 대비해 평소 복용하는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다섯째,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생명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응급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대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알레르기 반응 등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119 구급대와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라며 평소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별 응급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